반갑습니다. 김봉중입니다. 이 에런 보더 말이죠. 제퍼슨의 부통령이었는데 나중에 1807년에 우리 같으면 영모죄인가요? 반란죄에 휘말려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이 재판을 받게 되는 광경이에요. 이 1807년 에런버의 이게 역적 반란 이 재판은 미국 사회로 발칵 뒤집힙니다. 그래서 남부, 지금의 텍사스 위쪽에서 남부주를 모아서 연방에 탈퇴해서 자기들만의 공화국, 그래서 네가 대통령 해라. 그런 이제 음모가 발각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근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명확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반란죄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에런버의 인생은 그 정치적인 인생은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도망가서 영국에 숨어 있다가 한참 만에 조용히 미국에 건너와서 있는지 모르게 살다가 죽었던 인물이 에런 버입니다. 그래서 존 애덤스,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못지않게 에런 버, 그리고 이 알렉산더 해밀턴은 뉴욕과 북부의 정치를 책임졌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결국은 이런 운명을 맞게 된 거예요. 그러다 1800년에 선거에 토마스 제퍼슨이 이를 악물고 남부의 세를 규합했던 토마스 제퍼슨이 3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래서 미국 학자들은 이 1800년 선거를 1800년 혁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도 그럴 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최초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연방, 북부 위주의 이 정권에서 드디어 이제 남부 정권이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당선된 것을 미국의 1800년의 헌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선거도 막상 막하했어요. 사실 제퍼슨이 질 뻔했는데 한 주의 이탈도 없이 남부가 제퍼슨에 몰표를 줍니다. 근데 현직 대통령이 2대 대통령 존 아담스는 견제를 받게 돼요. 그 견제의 주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에런 버와 알렉산더 해밀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당파 때문에 이제 뉴욕과 펜실베니아가 제퍼슨 쪽으로 기울어 버려요. 그래서 남부의 몰표를 받는 제퍼슨이 약간 분산된 표를 갖는 존 애덤스를 누르고 3대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혁명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실은 제퍼슨이 남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지만 정치인이지만은 화합의 정치를 펴옵니다. 북과 남과 북의 연방파나 남부의 공화파와 상관없이 하나의 연방으로 새로운 정말 실질적인 연방을 만들도록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 취임사가 미국 대통령 취임사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데 그중에 항상 취임사를 거론할 때에 1803년 토마스 제퍼슨의 취임사가 거론됩니다. 그중에 이것만 기억이 돼요. 우리는 다 연방파고 우리는 다 공화파다. 이것이 1800년 선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왜 그것이 혁명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 미국에 $2 번 사람 있습니까? 네.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사실 굉장히 귀한 지폐예요. 네. $2 보기 상당히 힘듭니다. 네. 보고 $1, 그리고 5불, 그리고 뭔가요? 10불. 15불짜리였고 20불, 50불, 100불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느닷없이 2불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2불을 행운의 달러라고 합니다. 행운의 지폐라고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이 행운의 지폐라고 하는데 누가 만드는가 모르지만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깔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토마스 제퍼슨이 대통령 되면서 우리가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 그래서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이게 화합의 정치를 폈던 토마스 제퍼슨 때문에 이게 2불이 많이 지폐를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다 가다 환전할 때 2불짜리 있으면은 돈이 될지 모릅니다. 거의 이제 금고 속에 놔두시면 몇 년 뒤에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 토마스 제퍼슨은 2대 존 아담스와 세기의 우정을 다졌던 사람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사실 존 아담스와 토마스 제퍼슨은 건국의 아버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죠. 원래 1776년 누가 독립선언서를 써야 될지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결국 3명으로 이제 압축이 됩니다. 3명이 벤자민 프랭클린,
존 애덤스, 토마스 제퍼슨이에요.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과 존 애덤스가 약관에 가장 이게 젊었던 토마스 제퍼슨에게 양보를 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원로고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존 애덤스가 역사에 남는 순간이잖아요. 그걸 제퍼슨에게 양보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이 양보하는 이유가 몇 개가 있는데 아담스가 그래요. 그래도 미국이 새로운 연방이 탄생하는 이 시점인데 그래도 버지니아 대표가 이걸 작성을 해야지 내가 작성하면 되겠냐. 사실 독립으로 가는 길에 대단히 중요한 중간 어쩌면 버지니아보다는 매사추세츠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모든 이벤트, 혁명으로 가는 이런 그 사건들이 보스턴에 일어납니다. 보스턴 매사커, 보스턴 티파티, 무슨 데모 있으면 거의 보스턴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아담스가 그래도 버지니아 출신이 해라. 버지니아 대표자 이래서 제퍼슨에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얘기를 해요. 사실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닌데 네가 나보다 글을 잘 쓰잖아. 아담스도 글을 잘 쓰거든요. 매사추세츠를 대표하는 북부의 대표적인 글쟁이가 존 애덤스인데 양반이 예표서내고 네가 나보다 글을 잘 쓰잖아. 그래서 결국은 제퍼슨이 쓰도록 하고 제퍼슨이 초안을 잡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두 관계가 좋았는데 결국 1803년 3대 대통령 선거 때문에 둘이 천천지와 원수가 됩니다. 남과 북이 쪼개지고 정치인들이 이합지산이 이게 분리되면서 둘이 천천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정이 깨지고 한참 이게 회복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제퍼슨이 임기 후반, 또 제퍼슨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서서히 두 사람의 우정이 회복이 돼요. 편지로 회복이 됩니다. 하나씩 둘씩 편지를 보내고 이게 어떤 학자가 조사했는데 무려 380통의 편지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걸 세기 우정이라고 그래요. 예, 또 재밌는 게 이 둘 다 2대와 3대 대통령 그리고 미국 건국에 대단히 중요한 두 사람이 한 날 똑같이 죽습니다. 똑같은 날에 죽습니다. 1826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50주년 독립기념일에 두 사람이 동시에 역사 속에 유명을 달리하게 되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미국 학생들도 보면은요 다 알아요. 세기의 우정, 아담스와 제퍼슨의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의 우정을 아는데 이게 그 당시 역사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스토리는 아니에요. 어쩌면 가장 상징적인 스토리는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제퍼슨과 아담스의 선거가 남과 북의 선거의 지역선거였습니다. 그 뒤에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지역선거였어요.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마다 남과 북은 더 벌어집니다. 감정의 골이 더 커집니다. 사람이 갈라지고 당이 쪼개지고 이합지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860년 링컨이 당선되면서 더 못 참겠다. 우리 연방에서 떨어져 나가겠다. 그래서 남부주들이 하나 둘씩 연방으로 떨어져 나가서 결국은 남북전쟁의 내란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사실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요. 이 초기 미국 역사를 생각할 때 꼭 아담스와 제퍼슨의 우정을, 세계 우정을 생각을 해요. 이것도 팩트죠. 이것도 팩트인데 사실 큰 역사의 흐름에서 볼 때는 아담스와 제퍼슨의 그런 세계적인 우정은 약간 변종이에요. 그런데 왜 미국 사람들은 초기 역사를 생각할 때 아담스와 제퍼슨의 이걸 기억을 하는지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